주식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VI가 폭등한 날이에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구독자 VI 발동 걸린 날. 지금 내가 그 토마토 TV 나간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마토 경험은 괜찮았어? 재밌던데? 화면 이쁘게 나오더라. 스튜디오가 신기했어요. 내가 다니던 스튜디오랑 좀 달라서. 어쨌든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어제 이제 보궐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맞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껏 끌어올랐죠. 오늘 건설주 잘 갔더라고. 건설주도 잘 가고 페인트주도 잘 가고 인테리어주도 잘 가고. 보궐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그치.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론조사? 약간 그게 좀 나오면서 뭔가 그래도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 뾰루지 났다 아프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좋을까? 사실 건설주가 좀 안 좋지 않았어? 한동안? 모든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려웠지. 그러니까 나는 되게 건설주 움직인 거 엄청 오랜만에 보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건설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선거철이었잖아. 근데 건설주 중에 또 이렇게 많아. 테마로 겹치는 애들이 좀 있는 거 그렇지 않아? 일부의 정치인 관련주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관련주도 있고 윤석열 관련주도 있나? 아무튼 뭔가 건설주에 되게 그 정치 테마주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이번에 정치인에 관련된 종목 일부의 종목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민심이 LH 사태라든지 그리고 지난해부터 부동산 폭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 때 뭐 박영선, 오세훈 모두 다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 사실은 이 부동산 민심이 진짜 많이 떠난 게 사실이니까 이번 공약에 당연히 나올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그 유세하는 기간 동안에 건설 기자재 뭐 대부분 많이 올랐었어. 등락이 컸지.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 선거 이전까지 기대감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벤트 맞아. 소멸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아마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온다. 왜냐면은 등락이 있었어서 크게 오른 종목들이 있었고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 공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안타까웠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 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화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라는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오는 데까지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특히 국내 지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뷰가 좀 살아있겠지. 그리고 이제 흔히 선거 이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선거가 끝나면은 이벤트 소멸인데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대선 이전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정책 관련해서는 쭉 살아있다. 올라갈 수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내년이지. 1년 좀 넘게. 1년 조금. 그치. 1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간에 건설주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치. 뭐 사실 이게 뭐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금 당장 집 지어 이렇게 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다 주식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참 재밌다. 네? 보통 이제 선거 이전에 막 이제 요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 기자재에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 뭐 기타 등등 건축 기자재 다 올라섰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벤트 소멸 끝낼 것이냐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재료가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 가장 쉬운 전략은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 맞아. 만약에 일단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 정책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건설 산업도 좋아질 것이고. 근데 이제 요런 게 좀 있어. 이제 건설주 안에서도 뷰가 조금 이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건설사는 다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시 물어봐. 그러면은 그치. 근데 건설사 장기적으로 역시 좋다.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건축 기자재 건축 기자 되게 갈린다 이게. 나도 지금 요 며칠 계속 건설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반반 갈려. 왜? 건설이 좀 더 좋다는 분들이랑 기자재가 좀 더 좋다는 분들. 그래서 기자재 편을 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좀 탄력 부분? 탄력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는 분들이 있고, 건설은 결국 그래도 돈을 버는 거는 그쪽이고 업황에 대한 큰 부분? 좀 멀리 가는 약간 이런 걸로 보더라고. 사실 취향차인 것 같기도 하고. 취향차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좋을 건데 나는 이제 설명을 좀 더 더하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준이야. 그치?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가 이제 급한 거고 좀 정책에 대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국내 지표에 관련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근데 대형 건설사를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 매출 부분도 있어. 그치. 그러면 맞아. 이 건설사라는 종목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해외 수준은 어떻게 되며, 특히나 이제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좀 당분간 어렵지 않아? 그치, 어렵지. 그러니까 굳이 생각해 본다면 국내 지표만 본다면은 건축 기자재. 그러네. 그치. 그러네. 그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난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탑픽은 현대건설 얘기해. 옛날에는 대림 산업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괜찮지 않았어? 현대건설? 몰라, 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못 봤네. 오늘 몰라. 나도 한 마지막쯤에 보겠는데 한 장마감 직전에 봤을 때 그래도 4~5%인가? 장중에 좀 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다. 너무 안 좋은 못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내 지표하면 둘 다 좋은데 그래도 대형 건설사는 조금 아쉬운 거는 해외. 이게 그치, 뭔가 좀 맞아.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치. 무역 교류가 좀 더 나와야지. 그치.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맞아. 아니면 이제 막 두바이에다가 몇 층짜리 빌딩 짓고 막 이런 거 나와야지. 그치. 대형 건설사들 대형 좀 프로젝트가 좋은데. 진행될 텐데 아직은 그게 없다. 요원하지 사실은. 비교해 본다면 조선업황은 달라. 왜냐하면은 무역은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그치. 조선 건조를 한다는 거는 그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그치, 만들어서 그치, 보내는 근데 거니까. 해외 이 해양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거든. 그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힘들고 굳이 지금 경기가 그렇게 아직까지 회복된 게 아닌데 뭘 그렇게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건설할 것도 아니니까 말 되네.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8일? 이제 새벽에 이제 9일이 되었어. 9일이 되었어. 와, 퇴근이 늦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게 있어. 뭐가 재밌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됐어. 이제 정식적인 이제 이 시장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했어. 아 그래? 되게 빠르게 들어갔네. 약간 왜냐면 특채처럼 약간 경력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한 경력직이네 맞네. 정확한 국무회의는 발언권은 있는데 그 뭐랄까 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이런 건 없어. 의결권 뭔가 이렇게 결정권은 아직 없다. 없지. 그러니까 발언권은 주어진 거야. 근데 정식 일단은 이제 회의 참여는 하지만 결제는 아직 약간 이런 거.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이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 정치 테마주 이제 이런 이제 보궐선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재료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와야지만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올 건데 오세훈 후보 때 공약 같은 게 있었잖아. 가는 유세 지역마다 재건축, 재개발, 그치. 층고 높인다. 다 해준다. 한강변 35층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제 강구, 또 금천구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해. 그 공약을 했을 때 취임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승인? 이제 그 안전심사 들어가겠다 했어. 근데 만약에 일주일 안에 안 들어간다. 그럼 이게 실망 매물이 나올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건 궁금하더라고. 나도 뚜껑을 열어봐야지 나처럼 집요하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 어차피 오세훈이 왔고 될 건 되는 거. 그러니까 막혀있던 게 그래도 뚫린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게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 때 좀 뭔가 테마적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꼬집어서 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테마적으로 또 모르는 일이고 이게 사실 핑계는 잡기 마련이고. 그렇지. 궁금하니까. 그치. 왜냐면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맞아. 차익성 매물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도 나오거든. 물론 이제 이거는 맞아. 장기적인 매물이 아니라 단발성의 매물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주, 건축, 기자재 장기적으로 재료가 된다는 거는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느꼈지. 정부 여당의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실패해야 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대선 때는 무조건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당연하지.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아.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이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러면 오빠가 건축 기자재가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배운 건데 수많은 공정 있잖아. 집을 하나 지으려면은 파일?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다지는 거, 베이스 다지는 거? 파일이라고 하더라고. 난 그 단어 파일 업체 아무튼 뭐 그것도 있고 철근. 그러니까 그치. 철근 쪽도 있을 거고 뭐 유리도 있을 거고. 약간 시멘트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나 마지막에 인테리어도 있고 목재도 있고 기타 등등한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건 뭐 같아? 나는 문재인 정부 시작했을 때 SOC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시멘트, 아스콘 관련된 종목들을 장기적인 뷰로 봐. SOC 정책은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시멘트. 왜냐면은 조금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난 그 단어는 몰랐지만은 나도 맞는지 모르겠어. 그 며칠 전에 듣긴 했는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게 되면은 층고가 확실히 높게 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단순 빌라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주상복합이어도 그 층고를 최대한 높게 제한서 위까지 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높이 짓는 것만큼 하단을 깊게 파야 돼. 그래서 가장 이 건설사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이 토목 기초공사가 땅을 다지는 일이야. 근데 여기에 가장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멘트야. 그러면 오빠 그 재건축 이슈도 있는데 재건축이 애매한 데는 리모델링도 한단 말이야.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도 같이 추진 많이 하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증축법 나왔을 때도 그럼 그 리모델링 할 때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 아니지, 별로 안 들어가지. 리모델링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하츠, NX, 한샘, 리바트 이런 애들을 보는 거야. 왠지 그것도 생각이 났어. 재건축 이슈뿐 아니라 왜냐면 내가 요즘 부동산 카페를 많이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되게 많긴 하더라고. 그리고 재밌는 게 공사를 한번 진행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은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다 건설사가 먼저 돈을 써. 선지금. 그리고 분양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걷어들이는 거구나. 돈을 걷어들이는 거야. 그렇구만. 그럼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적긴 하긴 하겠다, 건설사들. 뭐 대부분 근데 현금으로 먼저 받는 산업이 있어.
시멘트. 시멘트. 맞아, 나 이거 들었던 거 내가 너한테 해줬었어. 옛날에. 맞아, 여기서 들었던 거. 내가 어디서 들었나 했다. 시멘트가 먼저 돈을 맞네. 받아. 그래서 현금 융통성이 시멘트가 좀 좋지. 그렇구만요. 시멘트 빠르게 탑픽 하나 찍고 갑시다. 시멘트 나는 탄력을 생각했을 때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 오케이. 근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일 현대 시멘트. 두 번째는 쌍용 양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SOC까지 생각해 본다면 유증기업. 왜냐면은 시멘트 레민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점이 많아야 돼. 그러면 왜 고려 시멘트가 제일 좋아? 배터리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 탄력이 좋아. 탄력이 좋아. 아니, 주가 차트를 봤을 때 탄력이 그 좋아. 시멘트 자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쉽게 잘 나와. 갈 때가 됐어? 충분히. 그래? 근데 이미 이제 보궐선거 이전에 이미 다 움직였어.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솔직히 지금 보기 좀 인제 와서 막 접근하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했던 뭐 한일현대 시멘트, 쌍용양회, 유진기업, 보광산업, 고려시멘트 다 봐야 돼.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유진기업이라든지 쌍용양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배당까지 잘 나오니까. 아무튼 시멘트 뭐 더 나간다면 아스콘. 오케이. 이런 종목들 강추. 좋습니다. 재개발 모멘텀은 살아있다. 네. 재건축 모멘텀도 살아있다. 네. 대선까지. 나중에 GBC 얘기도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뭐예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저 한전 부지를 현대차 건물로 만드는 거. 좋아요. 다음에 하시죠. 오케이. 자야겠다. 주식 뽑혔습니다.